이번 주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 대법원 최종 판결인데요. TV토론회와 SNS에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서 교육감의 발언을 두고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 보도국 김대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법원 판결부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그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그러니까 서 교육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지난 2022년 당선된 서거석 교육감은 약 3년간의 교육감 생활을 끝으로 직을 잃게 됐습니다. 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임기 내내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고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 당시에 이제 상대 후보의 이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기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서거석 측은 토론회 이후 자신이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이렇게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당선 이후 상대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11년 전 폭행 사건이 재점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냐 안 했냐의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기재 교수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습니다. 10년도 이제 더 지난 일인 만큼 당연히 이제 폐쇄 회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이 교수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초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렸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최초의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기재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재 교수가 자신의 진술을 많이 바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서 교육감도 줄곧 이 사건을 부인했죠, 의혹을. 네. 예, 맞습니다. 서 교육감은 경찰 조사를 이제 마치고 나와 당시 이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재판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 1심에서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요,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기재 교수의 경찰 조사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기재 교수가 1, 2차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폭행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1심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진술을 바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판결에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기재 교수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와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의 온도차가 상당했어요. 왜 이렇게 예. 바뀐 거죠, 근데? 검찰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교수가 서거석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실제 이 교수를 위증으로 구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이 교수는 실제 위증으로 10개월 선고를 받고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최근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폭행 사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허위사실 공표로 무게가 실려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 구속된 이후에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상황을 흉내내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양손을 머리를 좀 한 2, 3회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신용을 한 거죠. 네. 이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이렇게 양손을 들어 박수치듯 자신의 뺨을 2, 3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나서 내가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에 내 이마에 상처가 나 있어 서 교육감이 한 손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로 인한 상처 겠거니 이렇게 짐작했습니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요 서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 판결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재 교수가 증인신문 과정에 재판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스스로 재현했고, 예. 네, 그러면서 당선 무효형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요. 그 1심과 2심의 결과가 좀 뒤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행적으로 미뤄봤을 때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기보단 쌍방 폭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요.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특히 피고인은 SNS를 통해서 이제 뭐 폭력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서거석 교육감은 그렇게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공개되는 공간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당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항소심 재판부의 방금 이제 판결문처럼 검사와 서거석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말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은 무죄다. 하지만 SNS에 글을 게시하게 되면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유죄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도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떤 입장을 좀 밝혔나요? 네, 입장문을 읽어드리면요.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다. 안타깝게도 전북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안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사과나 이렇게 반성보다는 여전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받아들였다고 해도 좀 우습긴 한데 또 교육청과 교원단체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북교육청은 우선 재선거 없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전북교육청 측은요, 부교육감이 공백 없이 선거 전까지 전북교육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북본부, 전북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뭐 기타 등등 여러 단체들은요, 선거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권력의 경종을 울리는 사필 규정의 판결, 도민이 교육적 정의를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요.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년 6월 3일까지 지방선거까지 이제 교육감이 없는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김기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